고인께서는 전 재산 80억 원을 SD 희망나눔재단에 기부하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문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0억이요? 그것도 가족이 아닌 재단에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이 위조된 거 아니에요? 누나도 변호사에게 달려들며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0년간 할머니를 홀로 모셨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병원에 모시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밤마다 간병하던 날들이요. 정작 어머니와 누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되는 오늘 이 자리에만 나타나셨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그런 재단과 인연을 맺으셨을까요? SD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건데요. 제 옆에 서 있던 친구 태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가자. 태준이가 저를 부축해 조문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도 어머니와 누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소송 준비하세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이미 누나와 매형이 앉아 계셨습니다. 누나 남편 윤성우 씨는 처음부터 저를 째려봤습니다. 앉아. 어머니의 명령에 저는 소파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10년간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할머니 통장도 다 관리했겠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누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없을 때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야? 누나, 나도 그 재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있니? 1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매형이 팔짱을 끼고 협박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차갑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장 그 재단 찾아가서 유언장 철회하라고요.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일부러 안 하려는 거지? 혹시 뭐 받기로 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재단 정체를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10년간 할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은 유산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태준이와 함께 구청에서 SD 희망나눔재단에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립일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암 환자 지원과 난임 부부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명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7년 전 제가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네 전처 아니야? 태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7년 만에 듣는 그 이름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희와 무슨 인연이 있으셨단 말인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저는 재단 사무실 주소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한편 어머니와 누나는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을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분을 선임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신다는 거였죠. 누나는 할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도 다녀오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어머니가 전화로 물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사망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다는 소견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제게 어머니 SNS를 보여줬습니다. 인수야, 이거 봐. 어머니는 SNS에 할머니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리셨더군요. 10년간 정성껏 시어머님을 모셨는데 이럴 수가. 댓글에는 효녀시네요, 힘내세요 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10년간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내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가봐야겠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한 여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전처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욱 단단해 보였죠. 오래간만이에요, 민수씨. 정희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정희 씨, 할머니 유언장이 대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십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함께 얘기해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정민호 변호사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병원 간이식센터. 1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진단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 기증 수술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기증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희. 정희 씨가 할머니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복부에 길게 남은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1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였죠. 할머니 수술 후 정희가 유산했던 것도 함께 기억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정희 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영구 불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할머니께서 간암 말기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어머니와 누나는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를 권유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임신 5개월이었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임신 중 간기증은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전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셨으니까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몸은 회복 과정에서 심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죠. 병원에서 앞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사실을 할머니만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형님께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때부터 10년간 녹음하신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년. 애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우리 집에 있어? 누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전년 쫓아내고 할머니 재산 받으면 대박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목소리란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습니다. 민수 보고 이혼하라고 압박해. 할머니 돌아가시면 80억은 우리 거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10년 전 저를 몰래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들어 주셨죠.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셨답니다. 할머니께서는 민수 씨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셨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으셨대요.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 유언장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고 측 자리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원고 측 변호사 옆에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나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께서는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희가 할머니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나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말씀하시더군. 10년간 정성껏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도 증언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전처와 짜고 할머니를 속인 겁니다. 둘이 재혼할 계획이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12년 전 간이식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상세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정희가 임신 중임에도 할머니께 간을 기증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희의 유산 기록과 영구 불임 진단서였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죠. 세 번째 증거가 제출되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10년간 녹음하신 파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재생을 지시했습니다. 쓸모없는 년. 애 못 낳는 주제에 버티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년 쫓아내면 할머니 재산 80억 다 우리 거야. 누나의 목소리도 생생했습니다. 반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를 10년간 돌봤던 요양보호사 증언서입니다. 원고들은 10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 공판을 열기로 했죠. 그 사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효녀 코스프레한 가족 10년간 할머니 방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머니 SNS에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누나가 올렸던 효녀 인증 게시물들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와 누나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정희 씨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하며 고인의 정신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원고들은 10년간 고인을 방치하면서도 유산만 노린 사실이 명백합니다. 소송 비용은 전액 원고 부담으로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어머니와 누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항소를 권유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선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정을 나섰는데 정 변호사가 제게 봉투를 건네십니다. 할머니께서 민수 씨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혼자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정의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 함께 재단을 이끌어가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정성이란다. 할머니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SD 희망나눔재단의 공동 대표로 합류했죠. 할머니의 유산으로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희와 저는 매주 간암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난임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했죠. 어느 날 30대 부부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간암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 덕분에 남편을 살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12년 전 저와 정희의 모습 같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정희가 제게 낡은 노트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사업 계획서예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서 첫 장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정성이다. 주말마다 정희와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재단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희가 할머니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태준이도 자원봉사자로 합류했습니다. 이옥순 할머니께서도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죠. 재단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정희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간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비로소 할머니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